자, 상반기 채용, 롯데 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아까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자소서 항목도 바뀌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상반기 채용에서 달라졌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서 항목의 대폭 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거는 사실 이거 여기 하나만 보면 됩니다. 롯데의 어떤 시작과 같다고 볼 수 있는 롯데 제과. 롯데 제과는 정말로 안 바뀌기로 유명해요. 네. 작년 한 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하반기에 조금 바뀌려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할 때도 안 바뀌었어요. 네. 그냥 안 바뀌었습니다. 네. 10년 전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건 계속 제가 취업할 때도 그 항목이었어요. 변치 않는. 그런데 올해 바뀌었어요. 야. 이 롯데 제과가 바뀌었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롯데가 바뀌고 있다라고 조금은 과장해서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조금 더 뒤에 살펴보고 네. 추가적으로 인적성 항목도 그러니까 그 전형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기존에 이렇게 시험 보고 OMR 카드 마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삼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우리 그 화면에 보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팅은 똑같은데 푸는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은 달라졌던 거. 네. 이것도 롯데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준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살펴보시면 와 진짜 많이 바뀌었네 라고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그냥 바뀐 것도 아니고 대폭 바뀌었다고 하신 이제 자소서 항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0년간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켰던 롯데 제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또 여러 계열사들의 자기소개서 항목 대폭 바뀐 항목들을 네. 가져와 봤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특징적인 것 몇 개를 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롯데제과 1번부터 5번 5개 항목은 그대로 나왔는데 한번 3번 한번 보시겠어요? 3번이 굉장히 독특한 항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실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괄호로 실수한 상황, 원인, 주변 반응, 대처 방안. 만약에 이 두 분께서 이 항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 어떤 걸 쓰실 것 같으신가요? 롯데제과의 항목을 만약에 쓰게 된다고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으신가요? 많죠. 실수는 너무 많죠. 근데 제가 그 팀플을 해서 발표를 맡았었는데 제 자료를 제가 챙겨왔었거든요. 근데 그 파일에 영상 파일을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소리가 안 나간 저희는 영상을 만들어서 틀려고 했었는데 소리 없이 이제 영상을 내보내 그런 경우도 있고 실수로 하자면 너무 종류가 다양한데요. 어떤 점수는 거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근데 네. 저는 A표를 맞았는데 저희 다른 팀원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델롬델인가요? 어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실수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딱히 딱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이제 1학년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겠다 이렇게 갔더니 이제 제가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아시아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점수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듣고 싶은 네, 거에서 보면 성적이 안 아시아 나오네. 학생들이 그 점수 잘 받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과목 선정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 갔을 때 아시아인이 없다. 이러면 망했구나. 대인관계에서 실수는 너무 많고 네, 진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거 지원자들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쓰고 싶은 실수들은 많은데 이거 어떤 실수를 어디까지 실수한 걸 써야 되나가 고민되는 맞아요. 항목이었어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롯데가 이런 변화를 추구했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항목은 사실 실수의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이게 실수를 일단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왜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 내가 사전에 어떤 점들을 좀 더 미리 고민을 해봤다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반성적인 태도라든지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항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를 가지고 차별화를 둔 항목이 아니었다라는 거. 나는 이 실수는 다른 사람은 안 해봤겠지. 로 접근하는 순간 산으로 가는 그런 항목이었다는 독특한 거. 거 찾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왜 어떤 의도가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상반기 자기소개서 항목이었는데 또 GRS로 넘어와 보시면 여기서도 3번 항목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고 이러한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인기 많은 사람. 인기 많고 인싸 이런 사람들 인싸. 아니겠습니까? 말귀 잘하는 듣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역량을 발휘했던 사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은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때 뒤에 보세요. 본인이 이러한 역량,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충분히 GRS의 천자도 수월하게 쓸 수 있었을 건데 이 천자 자체가 굉장히 글이 많기 때문에 500자씩
2분의 1로 나누어서 이 A라는 역량과 B라는 역량 두 가지 역량으로 구분한 뒤 A 역량과 관련된 내용, B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보다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던 항목이었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아요. 보통 GRS 롯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룹 공통 항목 5개 1000자를 넘는 게 없었어요. 최대 맥스가 800자였는데 GRS도 항목이 안 바뀌는 계열사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이번에 싹 다 바뀌면서 자기소개서 항목도 4개로 줄었지만 글자 수가 1000자. 굉장히 좀 부담이 된 항목이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 케미칼. 케미칼은 원래 조금은 그룹 공통 항목과 다른 노선을 걸었던 계열사긴 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항목들이 뭐였냐면 전 2번 항목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 보통 이걸 봤을 때 지금의 나, 지금의 저, 지금의 두 분. 지금의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태어날 부모님이 이제 낳아주신 태어난 저도 날. 사실 태어난 김에 89년 사는 1월 12일. 네. 근데 그러면은 나이 할 말이 없어지지. 어머.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나를 잊게 한 사건이 이게 뭔가요? 당황하셨어요. 애매해요. 이 글자가 이게 쓰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쓸 때는 사실 지금의 나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는 나라고 좀 여러분들이 치환하셔서 생각하면 조금 더 작성하기가 수월했을 거예요. 네. 다른 항목들이랑 비교해서 보면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의 트렌드라든지 3번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역량 그리고 4번 어떤 도전 정신 그리고 5번 팀워크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본연 생각의 기준이나 생각의 방향성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가치관으로 안 써도 됩니다. 지금 나의 성격을 보여줘도 되고요. 하지만 다른 항목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케미칼의 2번은 가치관을 쓰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더 나은 자기소개서 전체적인 항목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알미늄으로 넘어오시면 5번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뭐 꼭 뽑아주세요. 월급 많이 주세요. 간절합니다. 칼퇴시켜 주세요. 이런 칼퇴? 내용을 써도 될까요? 아니요. 왜 안 되죠? 이건 칼퇴시켜 주세요. 저 워라밸 중요합니다. 이게 붙어서 상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 상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네. 주셨어요. 이건 자기소개서고 여러분들을 왜 소개해야 되죠? 그 기업의 싶어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로서의 나를 어필하기 위해 뽑는 그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 롯데 알미늄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번 쓰세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정말로 아무거나 쓰기에 앞서서 다른 항목들에 무엇을 썼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항목들에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아직 빠져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고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알미늄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번부터 4번 항목을 보시면요. 1번 지원하게 된 동기, 회사 지원 동기를 써야 되고 2번 성장 과정, 성장해 오면서 어떻게 생각이 자라왔는지 저는 가치관 항목으로 좀 치환을 하고 싶고요. 3번 사회활동, 팀플이라든지 조직생활 그런 경험이 되겠고 4번 직무에 대한 직무 지식, 직무 역량이겠네. 저는 1번부터 4번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빠져있는 게 있구나. 입사호 포부가 빠져있구나. 내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로 성장해보고 싶겠다라는 멘트가 좀 빠져있구나라는 내용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5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포부를 안 쓰셔도 좋지만 아까 우리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매력을 어필하고 내가 이 직무,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빠져있는 5번에는 입사후 포부를 쓰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짜임새가 있는 전체적인 항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네오스 화학으로 넘어오면 이거는 저는 1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롯데가 10년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10년간의 시나리오를 그리라고 많이 물어봐요. 근데 네. 독특하게 이네오스 화학은 10년을 싹 피해서 5년과 15년의 목표를 기술하라고 네. 되어 있어도 사실 조금 이 부분은 그냥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좀 차별화를 줬네 네. 정도. 물론 이제 5년과 10년, 15년, 5년이라고 하면 대리급 정도 될까요? 이제 막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 그리고 15년은 아마 롯데 입장에서는 좀 과장 아니면 차장, 그러니까 매니저급이 될 거예요. 네, 관리자 정도 됐을 때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건데 저는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어서 원래 10년을 항상 10년 주기를 좋아했었는데 10년만 피하자 이런 거 그런 같은데. 것 같은데요? 5단위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5단위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네. 뭐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밀화학 여기도 화학회사인데 일단 정밀화. 3번, 4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3번, 낯선 환경, 위협적인 도전, 회의론, 무관심 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성과를 향상시킨 사례 3번이고요. 4번, 적당함을 넘어
최고의 수준에 스스로 도전하고 요구받은 것 이상의 일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서 성취를 이뤄낸 사례. 이 3번과 4번 이게 이번에 새롭게 바뀐 항목인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밀화학에선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걸까요? 평범한 거 말고 정말 최고의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내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다른 데는 뭐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좀 더 강조했다면 이거는 개인의 역량을 조금 더 보겠다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5번에서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긴 하지만 3번, 4번 두 개 항목에 걸쳐서 좀 이런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센 친구들 네. 도전해보겠다, 열정적이다, 내가 한번 이거는 안 되지만 되게 해보겠다 라는 뉘앙스가 전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네요. 이 뉘앙스에 맞춘 경험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니즈를 우리가 좀 숨겨진 니즈이긴 하지만 읽어낼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정밀하게 인재상에 부합하는 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도전인데 위협적인 도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위협적인 도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야 대체? 회의론, 굉장히 회의적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적당함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뉘앙스를 한번 읽으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 상사로 넘어와서는 저는 요 3번, 4번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경험이나 인물.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앞서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의 나를 잊게 한 그런 네. 순간. 그거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을 잊게 한 터닝 포인트가 된 경험이고요. 그럼 뭐 지금의 나는 가치관으로 좀 시원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4번 이런 게 나왔네요. 대표하는 두 가지 키워드. 어떤 걸 선정해도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에서 어필하지 못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쓰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홍기획. 이 광고회사에서 채용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2번 한번 보시면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순간이랍니다. 와. 이건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럼 저는 두 분께서는 무엇을 쓰실 것 같으세요?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순간. 너무 뻔한 얘기 하게 될까 봐 그래서 못하겠어요. 저는 이거 그냥 또 똑같은 말이지만 네. 지금의 나를 잊게 한 순간을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본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꼭 본인의 삶, 나의 삶, 지금의 내가 있게 하는 순간을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다 수시채용이고 항목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것을 비슷하죠. 물어보긴 네. 합니다. 아니 그런 근데 내용을 알수 이게 있어요. 대형기획이면 광고 쪽이면 약간 창의적인 그러니까. 걸 원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5번 항목이 있습니다. 위 질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아.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 대홍기획에서 좀 창의적이고 통통 튀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1번이나 만약에 2번을 가치관으로 쓴다고 하면 3번도 그렇고 4번 네. 없는데 5번의 기회가 있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목 간의 유기성을 방금과 같이 찾아내신 다음에 미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통 튀임을 5번에서 보여주면 가장 이상적인 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세븐 보시면 4번 방문 후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에 그 편의점 BJF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방문을 해보고 어떤 걸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보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문을 하셔야겠죠. 네. 근데 꼭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냥 가보라니까 간다, 태어나는 김에 산다 이런 거 말고 분명히 어떤 니즈를 갖고 방문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그냥 지나가다가 물론 들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고객들은 무엇을 사기 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무엇을 사려고 갔는데 그 니즈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충족을 시켜주더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가장 좀 이상적인 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한 9개, 6, 7개, 8개 정도의 계열사에서 특징적인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고 이 각각 항목 간의 유기성이라든지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네. 한번 좀 이해해 보시면 아마 하반기에서도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목 간의 유기성 그리고 의도를 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안 바뀌겠죠? 설마 또 바꾸진 않겠죠? 힘들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제 개인적인 이것도 제 이제 마피셜이긴 하지만 네. 네. 안 바뀔 겁니다. 롯데가 이제 큰맘 먹고 한번 바꿨잖아요. 네. 저는 이게 항상 기준을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이쪽 또 친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재과를 기준으로 보는데 재과가 가장 안 바뀌고 정말 바뀌면 정말 다른 계열사들도 다 바뀌니까 네. 지금 그 어제 화요일부로 롯데 재과가 또 수시청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채용 연기형 인턴으로 네. 올라왔는데 제가 바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살펴봤죠. 앞서 살펴본 그 항목 그대로.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실수 그 항목이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원탑, 그러니까 탑픽의 기업이 있으면 네. 써두는 것도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뀐 그 항목이라면 하반기 내에는 제 개인적인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높은 확률로 안 바뀔 것 같기 때문에 써보시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여유를 갖고 천천히 더 좋은 글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대폭 바뀐 롯데 계열사들의 자소서 항목들까지 짚어봤는데 지금 이제 인적성 전형이죠. LTEP도 개편이 됐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진짜 그냥 다 바뀌었어요.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취준생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까봐 네.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가이드를 PDF 파일로 상세하게 올려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만한 그 장만 몇 개 캡처를 해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무엇이 바뀌었나요?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항목이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우리 흔히 보는 LTEP 문제집 풀어서 준비했던 그 시험이었지만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하는 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지원한 회사별로 일정 상해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되고 그 아래에 문제 유형 보시면 기존에 그냥 객관식 문항 문제 풀이에서 신입사원으로서 실제 가상 업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롯데 신입사원이라는 가정 하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 플랫폼과 유형이 바뀌었다라는 게 티가 나고요. 영역은 세 개 영역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언어적 사고나 수리적 사고나 문제 해결 이렇게 본다고 되어 있고 문제는 이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과 적용이 이게 조금 더 독특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LG그룹이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전에는 그 시험이 보통 그 공고, 그 전형에 한 번만 적용이 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한 번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이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고요. 하반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롯데제과의 채용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푸드도 열려 있고 지주도 열려 있고 MCC도 열려 있고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계열사에서 열려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지원을 하시면 만약에 서류를 통과하시면 요 리뉴얼된 온라인 인적성을 보시게 될 거잖아요. 네. 그 시험 잘 보셔야 돼요. 12월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여기 리뉴얼 후의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이드도 좀 있었어요. 형식을 보시면 실제 업무 상황처럼 구현된 아웃룩 메일함 자료실 환경에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전달된 다수의 과제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아웃룩을 써요. 저도 이거 네. 옛날에 썼었는데 이걸 쓰면서 여기에 메일이나 자료실에 어떤 자료가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도 제시가 되고요. 자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리에서 보는 자료에서. 근데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어떤 자료를 매칭시키는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A라는 문제에 대해서 A-라는 자료를 매칭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A-B- 순서대로 안 되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A-에는 B 문제가 적합하지만 뭐 이런 꼬여가지고 중간에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다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답변 방식은 주관식도 있었고 객관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응시 준비 사항이라든지 사전 점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온라인 G사트 보신 분들이 가장 좀 익숙하게 잘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책상 정리도 그렇고 네. 다 가이드로 나와 있습니다. 뭐 신분증을 어디에 둬라, 휴대전화를 어디에 둬라. 이게 다 화상으로 온라인 감독을 하시거든요. 네. 그때 그 채용 담당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컴퓨터는 어느 정도 사양으로 맞춰라.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그 따라야 되는 가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모의로 우리가 연습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을 해서 뭐 바뀐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적응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헤매거나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다라고 제가 현장에서 좀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메일 유형 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좀 어떤 유형들의 문제들이 나왔는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말씀해주신 이메일 회신, 그러니까 요거는 회사 내에서 그 뭐 우리 팀이나 다른 팀으로부터 어떤 이게 자료 좀 봐주시고 회신 좀 해주세요. 그 회신은 어떤 문제에 대한 답 좀 회신해주세요라는 메일을 받으시게 돼요. 그러면 자료실에 있는 자료 보고 그냥 문제 풀어서 회신하면 됩니다. 좀 포맷이 바뀐 거긴 하지만 그냥 메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료 해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뭐 무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적성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풀 수 있는 난이도 대신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조금은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정도였고요. 메신저 답변이라는 유형도 있어요. 두 번째 네. 유형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참, 거짓, 명제, 추리 유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누군가가 어떤 과장이나 대리가 메신저를 보냅니다.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냥 똑같아요.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메신저란 유형을 빌려서 오는 겁니다. 조금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체감하는 난이도는 이게 우리가 마우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스케줄 등록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그 자원 관리, 우리 NCS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도 자원 관리 능력의 시간 관리 능력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팀에서 어떤 때에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팀원들이 처한 상황, 저는 언제 안 되는데요? 언제는 뭐 무슨 상황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요? 그런 일정들을 조율을 해서 조건에 맞는 그런 일정들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회신, 메신저 답변, 스케줄 등록 세 가지 유형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전형을 넘어가면 면접 전형인데 면접 전형은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 기존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뭐 기존대로 준비할 때 어떤 걸 조금 더 강조해서 준비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네. 뭐 단연코 구조와 역량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조와 역량이 일반 전형, 뭐 스펙테클도 마찬가지고 인턴, 장교 전형, 뭐 산학 협력 네. 모든 전형에서 다 보는 면접 유형이기도 하고요. 네. 가장 그 평가에 있어서 그 채용 비중, 그 점수가 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 정리, 자기소개서 쓰면서 경험 정리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선 왜 이런 결과의 행동을 했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장면마다 나누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닥뜨리게 될 면접 상황에서의 구조와 역량 면접을 대비하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T나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요? PT 면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그 업계와 관련된, 롯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업계 이슈, 현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업계를 딱 타겟팅한 다음에는 그 업계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키우는 것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PT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주어질 텐데 그 자료들을 내가 사전에 접해본 자료라면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바로 발표 준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뭔 내용인지 모르면 자료 해석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사전에 관심 있는 업계 동향 같은 걸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임원 면접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임원과 관련된 임원 면접 기출 한 30개에서 50개 뽑아두시고 그것만 연습하셔도 보통 롯데는 그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대비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 상반기 결산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또 미래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이공계 분들은 더 바빠질 거니까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공고들도 거의 이공계, 인문계 만약에 비율로 나누면 이공계가 한 8대2 정도 됩니다. 9대1 정도인 것 같아요. 훨씬 더 이공계가 많은 직무가 어제 말씀드린 그 채용에서 열려 있습니다. 인문계 분들은 일단 인재 DB 풀에 등록을 하고요. 네. 기운 잃지 마라.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자신감을 잃지 마라. 네, 그래도 꾸준히 뜨는 아까 말씀드린 8대2 중에 2는 열려 있잖아요. 그래도 2의 포지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꾸준히 지원을 계속해서 하자라는 말씀을 끝까지 잃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